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동맹으로 굳건했던 양국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BBC,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대서특필하며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한미군 수뇌부가 백악관의 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미동맹을 뒤흔든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미 해병대 소장 데이비드 라이언입니다. 54세이며 미 국방정보국 DIA에서 아시아태평양 안보분석관으로 근무 중이죠. 32년 군 생활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복무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라이언 소장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항상 실용적인 관점에서 군사 정책을 평가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가? 이것은 그가 국방부 회의에서 자주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악관에서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모든 주요 언론은 한미동맹 재조정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라이언 소장은 단호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충분합니다. 합참의장이 라이언 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 당신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평가해보세요. 라이언 소장은 놀랐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합참의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강력한 감축 찬성론자니까요. 당신이 직접 보고 판단한 내용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틀 뒤 라이언 소장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서울 외교 및 군사시설을 방문한 후 평택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라는 선입견과 달리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1시간은 기다렸을 겁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교통 시스템과 전 구간에서 끊김없는 오지 신호, 그리고 모든 승객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확인하고 믿을 수 없었어요. 앱을 다시 실행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속도보다 20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첫날 저녁 배가 고파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먹을 만한 곳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드실 수 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모두 24시간 배달 가능합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배달이 된다고요? 물론입니다. 새벽 4시에도 가능합니다. 라이언 소장은 반신반의하며 한국식 치킨을 주문했고 놀랍게도 28분 만에 방까지 배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아내 리사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곳은 정말 놀라워. 자정이 넘어서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30분도 안 걸렸어. 리사는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저녁 9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말이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제이슨과 에밀리에게 내일 다시 전화할게. 이곳을 꼭 보여주고 싶어. 혹시 모르지 우리가 함께 와볼 수도 있을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울에 있는 한국군 사령부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곳에서 한국군 고위 장교들과 회의를 진행한 후 나중에 평택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지하철은 더럽고 지연이 잦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 차를 타는 것 같군요. 라이언 소장이 옆자리의 한국인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선은 7년 전에 개통되었습니다. 장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정확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각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은 투명 디스플레이로 뉴스와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터널 구간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뉴욕의 지하철은 100년 된 듯한 느낌인데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군요. 라이언 소장이 감탄했습니다. 한국군 사령부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강태준 준장이었습니다. 46세의 이 엘리트 장교는 서울대 공대를 수석. 졸업한 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라이언 소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설을 둘러보고 내일부터 연합훈련을 참관하시겠습니다. 강 준장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들을 소개했습니다. K-방어체계라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수백만 가지 전장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국내 독자 개발한 양자암호 통신 시스템은 해킹 불가능한 보안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완전 자율 무인 전투 시스템 제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AI가 통제하는 드론 부대가 전술적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시연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는 몇몇 영역에서는 확실히 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강 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겠죠? 라이언 소장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준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100% 자체 개발입니다. 사실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2, 3년 앞서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른 한국군 장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이언 소장님은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라이언 소장은 외교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죠. 다음 날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미군 측 참관인으로 참여했고 강태준 준장은 한국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훈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대응은 미군의 표준 작전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라이언 소장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강 준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이 지형에 최적화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미국의 표준 전략은 여기서 최대 효율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라이언 소장은 점점 더 한국의 군사력과 사회 시스템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가장 감탄시킨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는 30분 만에 MRI 검사까지 완료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예약부터 결과까지 최소 2주가 걸릴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얼마를 지불해야 하죠? 라이언 소장이 물었습니다. 동행한 한국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소장님은 외국인이시니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약 $300 정도 내셨을 겁니다. $300라고요? 미국에서는 최소 $3,000는 청구됩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젊은 미군 병사들과 베테랑 장교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미군 가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내 현대적인 가족주택 단지를 둘러보던 중 그는 제니퍼 모리슨이라는 미군 장교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라이언 소장이 물었습니다. 제니퍼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낯선 나라, 다른 언어. 하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떠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요? 제 아이들은 험프리스 아메리칸 학교에 다니는데 학업 성취도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15% 이상 향상되었어요. 밤에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도 전혀 걱정이 없고 의료비는 미국의 110 수준이에요. 지난달 제 충치 치료에 $30밖에 안 들었답니다. 라이언 소장은 미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지 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는 많은 미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약 40%가 한국어 수업을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학교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의 교육 중시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철수하고 싶은가요? 신참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한 병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멀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3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수? 절대 안 됩니다. 워커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28,500명의 미군 중 약 30%가 3년 이상 근무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으려 합니다. 우리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 근무자의 약 15 내지 20%가 한국 정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0명의 전역 미군이 실제로 한국에 정착을 시도하고 있어요. 한 상사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계약이 끝나면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라이언 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인이 왜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 시작해서 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이에요. 한국은 지금 혁신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라이언 소장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처음 와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미군들과 오래 거주한 미군들의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걸까요? 그들이 경험한 한국의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2주차에 접어들며 라이언 소장은 워싱턴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긴급하게 워싱턴으로 화상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라이언 소장, 당신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듣고 싶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보내진 이유는 감축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는데.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장관님. 라이언 소장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 북한 견제, 아시아 전체에서의 영향력. 모든 것이 주한미군 주둔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국방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장관님.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 중 상당수가 한국의 생활 방식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장기 복무자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현상입니다. 의료, 교육, 안전, 대중교통. 모든 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우리가 그 모든 혜택과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라이언 소장은 강태준 준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감축론의 소식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라이언 소장님, 미국이 정말 감축을 고려하고 있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라이언 소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강 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예전에는 미군들이 한국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남고 싶어 한다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한국도 변했고 미국도 변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워싱턴 국방부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료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이언 소장, 한국에 대한 최종 평가를 들려주게. 국방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충분히 부유하고 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감축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의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가졌습니다. 소장,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정확히 무엇을 잃게 되나? 첫째, 아시아 전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입니다. 둘째,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 기지를 잃습니다. 셋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장병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해외 경험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내부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미군 28,500명의 주둔 규모는 유지되기로 했으며 오히려 미국과 한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시설 확장과 첨단 무기체계 공동 개발에 관한 계획이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라이언 소장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자리였습니다. 이는 중장으로의 진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제안이었습니다. 약 19,200명의 주한미군 육군 병력과 현지 한국군과의 협력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시설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합참의장이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에 완공된 초연대식 군사도시와 다름없습니다. 미국 내 어떤 기지보다도 더 발전된 시설을 갖추고 있죠. 라이언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는 제안을 수락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평택에 도착한 그는 캠프 험프리스의 규모와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4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지는 마치 작은 미국 도시를 한국에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시설의 현대성이었습니다. 포트 후드에 있는 우리 시설은 40년이 넘었고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군요. 라이언 중장은 브리핑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첫 주말 라이언 중장은 평택시가 주최하는 한미 친선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기지 밖 평택 송탄의 넓은 공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과 미군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축제는 2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평택시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한미 우정의 상징이 되었죠. 축제장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미국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부스가 즐비했고 무대에서는 한국 태권도 시범과 미군 군악대의 공연이 번갈아 펼쳐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아이들과 미군 자녀들이 함께 준비한 합창 공연이었습니다. 라이언 중장의 부인 리사는 이 광경에 감동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이런 문화적 교류가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군사적인 협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음 주 라이언 중장은 평택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주요 무역항 중 하나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통해 매년 수천 대의 장비와 보급품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상업적 활동입니다. 평택항은 연간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며 이는 미국의 몇몇 주요 항구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항만 시설을 보며 라이언 중장은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애틀이나 롱비치 항구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항만 기술을 구축해 놓았군요. 그는 감탄했습니다. 한 달 후 라이언 중장은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군사 관계자와 함께 진행된 이 특별 투어는 한미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장 하나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약 15%를 생산합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장비부터 우주 탐사선까지 이곳에서 만든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클린룸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보며 라이언 중장은 이 시설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그는 동행한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우리의 동맹국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죠. 주말이 되자 라이언 중장은 가족과 함께 평택 외곽의 농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군사기지와 첨단 산업단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반도체 공장을 보고 오후에는 수백 년 된 방식으로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을 만나다니. 그들은 한 농가에 초대받아 직접 막걸리를 맛보고 전통 음식을 즐겼습니다. 농부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드론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요. 리사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 평택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라이언 중장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70km 떨어진 이곳은 한반도의 심장부와 다름없었습니다. 평택은 놀라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남북으로는 서울과 대전 사이, 동서로는 서해와 내륙을 연결하죠. 전략적으로 완벽한 위치입니다. 라이언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단순히 넓은 부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의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캠프 험프리스가 여기에 건설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농업의 중심지였던 평택은 이제 첨단 산업과 국제 무역의 허브가 되었으니까요. 한국 생활 1년차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군 복무 30년을 마치고 은퇴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보통 미국 장교들은 은퇴 후 워싱턴의 컨설팅 회사나 군수산업체에 취직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가족들의 의견도 중요했습니다. 아내 리사와 두 자녀 제이슨과 에밀리는 이미 1년 전 한국으로 함께 이주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미국으로 꼭 돌아가야 해요? 에밀리가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한국 무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이슨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대학은 연세대학교에 지원할 거예요. 이미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땄어요. 그는 단호했습니다. 아내 리사는 평택의 국제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며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안전한 생활 환경에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퇴식 날 서울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미국과 한국의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군복을 입고 연설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새로운 인생은 한국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짧은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라이언 중장의 한국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그의 한국 부임 3주년을 맞아 평택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미우정의 밤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는 현지 한국인들과 미군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라이언 중장님, 지난 3년간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해 주신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평택시장이 기념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라이언 중장이 한국에서 활동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평택 송탄 지역의 고아원 방문, 지역 학교에서의 특별 강연, 농촌 봉사활동. 그가 단순한 군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잠시 조사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라이언 중장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라이언 중장은 가족과 함께 평택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들의 집은 한국식과 미국식이 조화롭게 섞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빠, 겨울방학 때 제 친구들을 초대해도 될까요? 딸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택의 국제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단다. 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라이언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온 이 편지에는 그의 군 복무 기간이 내년에 종료된다는 내용과 함께 워싱턴으로 돌아와 방위산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라이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아들 제이스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했고 아내 리사는 평택국제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한국에 정착하는 것.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리사였습니다. 여보, BBC에서 당신 인터뷰를 방송한대요. 내일 저녁 9시예요. 그래? 영국 방송인데 미국에서도 방송될까? 전 세계에 방송된대요.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미국 장군이라는 제목으로요. 라이언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전 진행한 그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결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리사, 결정했어. 저녁 후에도 우리는 여기 남을 거야. 알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의 눈빛을 보면 항상 알 수 있답니다. 다음 날 저녁, 라이언의 가족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들은 함께 모여 BBC 인터뷰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평택 송탄의 평화로운 거리를 걷는 라이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영혼의 절반은 한국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방송은 한국 생활에 적응한 미군 가족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평택이라는 독특한 도시의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첨단 군사시설과 산업단지, 그리고 전통적인 농촌 풍경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BBC는 나중에 이 방송이 79%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라이언 중장의 이야기는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라이언과 그의 가족은 평택시 송탄 중앙공원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그는 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됐어. 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고 라이언 중장은 확신했습니다. 그의 코리안 드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